저희 화산 분화 역사를 얘기하는데 왜 나폴리가 뭐 어떻게 변한 건가요? 예, 나폴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나폴리에 여행을 온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사진을 한 장 같이 볼게요. 예. 뭐야? 뭐야? 실제 사람이에요? 예, 예. 한 사람이 무언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생생해요. 그런데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화산 분화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역대급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뭐지? 화산 분화는 한 도시를 하루아침에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정체는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였던 폼페이입니다. pompeii. 폼페이는 지금은 내륙 지방이지만 당시에는 사르누스 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이고 봄, 여름이 긴 온화하고 쾌적한 기후로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이면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도시이기도 했지만 강성했던 로마 제국의 내에서 화려한 문화도 자랑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폼페이에는 감탄을 자아낼 만한 많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폼페이 외곽에는 약 2만 명 정도 들어가는 이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지금 보는 것은 어디일까요? 목욕탕인가? 정답입니다.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는 체력을 단련하는 곳, 그다음에 현대시설과 같은 옷을 맡기는 곳, 이런 것들이 따로 있었고 냉탕과 온탕, 사우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엔 아주 강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화산이 있었는데 바로 베수비오 산입니다. 베수비오 산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활발히 활동 중인 화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불의 신의 이름이 불카누스입니다. 불카누스의 집이 베수비우스 산 밑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화산 분화의 전조 현상인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베수비우스 산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화산임을 증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폼페이 운명을 뒤바꾼 강력한 화산 분화가 폼페이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고온의 바위와 화산재 등이 초당 150만 톤씩 솟구쳤습니다. 저건 진짜 지옥이었겠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 화산재 등이 순식간에 폼페이 시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냥 불바다가 됐네. 그냥 도시 전체가 와, 도시 자체가 부신 거죠. 무섭네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가 있죠? 야, 자연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지상을 뒤덮은 고온의 가스와 열구름에 질식하거나 뜨거운 열애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분화한 베수비우산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만 배에 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10만 배? 베수비우산의 분화로 폼페이는 3m 두께가 3m 정도 화산재가 뒤덮었고 폼페이 시민은 많게는 2만 명 정도
잿더미 속에 묻혀 죽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역사시대 기록에만 있고 사라진 줄 알았던 폼페이가 1500년 만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뭐지? 지금 어떻게 드러냈죠? 발굴을 하나요? 앞에 3m 화산재가 덮었다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인 집은 2m 정도, 지붕까지 하면 2.5m 정도거든요. 근데 3m가 덮어버렸으니까 거기에 흔적 자체가 없는 것이죠. 와, 아예 그냥 땅에 묻혀버렸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폼페이 발굴 사업이 시작되면서 로마 도시인 폼페이가 점점 그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라졌던 도시가 다시 모습이 드러난 그렇죠. 거네요. 부활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지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거요? 폼페이 발굴 현장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빈 공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곳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문제로 내겠습니다. 궁금한데 왜 문제로 내시죠? 여러분들이 폼페이 발굴 과정에 흙더미 속에서 발굴을 하는데 그 속에 빈 공간들이 발견돼 가지고 당시에 미스테리로 여겨졌습니다. 이 빈 공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뭐죠?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 아닐까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사람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사람들이 죽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발굴팀이 빈 공간에 석고를 이렇게 부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은 다음에 그 주변에 그 화산재 흙들을 이렇게 긁어내니까 폼페이 사람들의 형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의 그 시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체가 있던 털이라 그럴까요? 그럼 저희가 보는 그 사람의 형상들이 다 저렇게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화산 분화 때 18시간에서 20시간 동안 화산재가 멈추지 않고 분출이 됐고 화산재의 온도는 약 300도씨 정도에 달했습니다. 말도 안 돼. 300도예요, 저게. 높은 온도의 뜨거운 화산재가 죽은 이들의 피부를 완전히 덮었고 그 화산재 내부의 시체는 높은 열로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죠. 아, 좀 끔찍하다. 와. 그러니까. 그 구멍이 증발을 할 정도로.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두께로 쌓여 있었던 이 화산재로 인해서 폼페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부활한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하죠. 베수비우산의 분화로 손 써볼 새도 없이 고통 속에 죽어간 폼페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어머. 와, 진짜 너무 끔찍하다. 어린아이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애기도 당연히 있었죠. 무섭다. 생각하기도 싫네. 너무 끔찍한데. 저거는 그냥 뭐. 그 제가 예전에 사실 폼페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도 그렇지만 동물들 이 고통석에서 이제 죽어간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개부터 그리고 말 그리고 돼지까지.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 동물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됐죠. 예, 이렇게 폼페이의 처참한 모습들을 통한 화산 분화가 한 도시의 문명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활화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그럼 뭐 언젠가는 무조건 폭발하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화산은 그 활동성에 따라서
활화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활화산은 정의가 뭔가 하면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1만 년 이내에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하고, 1만이요. 반면에 활동이 완전히 끝나서 앞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형태만 화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휴화산이라고 해서 휴화산은 과거의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활동을 멈춘 화산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휴화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나 가지고 활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정의 자체를 휴화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썼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옛날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활화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랑 달라요. 발전한 거죠. 폼페이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멸망에 이르기 위한 베수비우산 분화의 위력을 현대의 화산 폭발 지수에 대입하면은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화산 그 폭발 지수도 왜 우리 뭐 지진처럼 그런 등급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화산 분화는 그 크기나 그다음에 분화되는 속도, 지속되는 시간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기를 분류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 VEI라는 걸 정해가지고 화산재가 뿜어져 나온 부피, 그 구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0에서 8까지 9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급이 하나 올라감에 따라서 폭발력은 10배로 바뀝니다. 와.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 벌어진 베수비우스 산의 그 분화 당시 화산 폭발 지수 5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면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예, 통상적인 우리가 화산 분화는 0, 1, 2, 3입니다. 그러면은 폭발 지수가 5 정도만 돼도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두산이 좀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높이 2,750m인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은 그 분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맞아. 왜냐하면 946년 11월부터 947년 2월에 벌어졌다고 추정되는 대규모의 분화가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분화해서 특별히 천년 분화, 국제화산학회에서 밀레니엄 이랍션이라는 사건으로 부를 정도로 아주 강력한 폭발성 분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다 통틀어서 백두산이 제일 큰. 그렇습니다. 밀레니엄 분화는 화산 폭발 지수 7로 추정이 됩니다. 분출물의 양은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폼페이 최후의 날을 맞이한 당시 분출량보다는 5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엄청난 규모의 화산 분화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고동 소리가 들려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왜 사면하는 거야 갑자기? 화산이 터졌는데. 그 이유는 전혀 일상적인 어떤 활동과 다른 어떤 자연 현상, 하늘에서 큰 북소리가 들렸다 하는 걸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죄인들을 방면을 해주고 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 대분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증거요? 바로 백두산의 상징 칼데라 호수인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천지가 생긴 건가? 그렇습니다. 현재 백두산 천지 내에 있는 3개의 큰 분화구 중 2개는 946년과 947년 대폭발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지 칼데라우스는 최대 수심이 384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억 톤의 물이 담겨져 있고요. 천년 밀레니엄 대분화 때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먼저 백두산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에 정말로 분화할 것인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100년에 한 번 정도씩은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100년 주기설입니다. 표를 통해 분화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은 1000년대에 7차례, 1400년대에 5차례, 1600년대에 3차례 등 9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꾸준히 한두 차례 이상씩 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그 전에 있었네요. 1925년이면. 예, 그렇습니다. 1925년도에 마지막 분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100년을 더하면은 2025년도에 분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화산특화연구센터에서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화산성 지진이 한 해 100회 이상 기록이 됐어요. 더 왔네요. 하지만 2022년 6월 이후에 지진 활동도는 예년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분화는 가능하지만은 현재 데이터상으로 2025년도에 분화할 것이다. 특정 시기를 확언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네. 에코 씨,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두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백두산에 100년 주기설이 있다면 후지산에는 300년 주기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분화를 한 게 1707년이라서 이제 300년이 지나긴 했죠. 요새 기상청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후지산이 언제 분화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죠. 어디로 가야 돼? 일론 머스크랑 달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교수님 근데 네. 그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이 백두산 화산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 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첫 징후가 바로 인공지진이거든요. 1차 핵실험 당시에 규모 3.9의 인공지진이 실험이 거듭될수록 규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차 핵실험과 비교해 50배 이상의 폭발력입니다. 실제로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벌인 뒤에 규모 2.4에서 2.9의 여진이 풍계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뭐요? 자극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백두산이 분화하려고 하면은 백두산 밑에 마그마가 저장된 마그마 방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풍계리와 백두산은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규모 7.0 이상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인공지진은 규모 7.0의 지진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뭐 신빙성 없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머가 너무 많다.